오늘은 방콕에 도착해가지고 딱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숙소 아성역 근처에 있는 공원에 왔습니다. 태국도 지금 이 날씨 탓이 아니라 미세먼지 탓에 지평선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방콕은 제게 배낭여행지의 성지로 항상 남아있는 곳입니다. 제 첫 배낭여행을 끝낸 후 마음속에 고향이 돼버린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방콕의 변한 모습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변한 모습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태국에 여행 올 때마다 방콕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방콕에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의 계획이 없었고 제가 거쳐가야 하는 그 도시들 속에 방콕이 끼일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덕분에 방콕의 변한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 머문 동안은 제가 지금 이 걷고 있는 공원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숙소가 워낙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싸구려 숙소였기 때문에 쉴 곳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은 이 공원 자체가 워낙 드넓고 도심 속에서 주는 청량감이 있어서 제가 계속 여기를 찾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는 뭐 지도상으로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걷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원이라기보다는 거의 숲 하나를 그대로 도심 속에다 옮겨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태국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했네요. 도심 속에 공원을 갖추고 이렇게 사람들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확실히 애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코스프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 모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공원만 헤매다 보면은 거의 한 몇 시간 헤매게 생겼는데요. 이 공원을 걸으면서 도심 속에 이렇게 습지 형태를 갖춘 큰 공원이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연의 자연 혜택을 가진 방콕이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던 방콕은 항상 매연끼고 낙후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방콕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거듭난 신도시 같았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이제는 변해버린 방콕이나 태국의 모습을 인정하고 제 자신도 그 속에 서서히 녹아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전 추억 속에만 살 수는 없겠죠. 방콕 아트 비엔날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 그쪽 가는 길인데 전시되어 있는 작품인데 정말 멋있네요. 어제는 이쪽으로 산책으로 했는데 1층만 구경하고 바로 나갔거든요. 근데 지하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정보를 얻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태국 지인이 알려준 덕분에 퀸스 갤러리에서 전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갤러리나 전시를 자주 다녔었는데 언젠가부터 집에만 있게 되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시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태국에 와서 그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가 컨벤션 센터인데 유명한 브랜드들 뭐 빵집이나 커피숍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시는 동남아시아 작가들 위주로 돼 있었고 컨템퍼리 미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엔 조금 난해하기도 하지만은 직접 참여하는 작품들도 있어가지고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카오산 로드에 왔습니다. 화선
카오산로드 앞에 있는 유명한 민주기념탑이죠, 이거. 여기는 거의 20년 만에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낭여행 하던 시절에 이쪽에 이제 아침에 할 일 없으면은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그때는 에어컨 나오는 곳에 들어갈 만한 곳이 만만한 곳이 이쪽 그 맥도날드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무래도 제일 싸고 그거 먹으면서 버티기 딱 좋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오산로드 정면으로 안 들어가고 측면길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이쪽 골목 뒤쪽 길도 한인 숙소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녔었죠. 저는 여기서 저쪽 반대편 요새가 있던 반대편에 저가 숙소 쪽에 좀 머물렀었는데 지금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메인 거리의 바로 뒤편 골목인데 예전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네요. 거의 뭐 예전에 그 붐비던 그때 그 감성 그대로인데요. 이야, 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던 때보다 이 골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고 그럴까요? 변했다고 해야 되겠고요. 그때 제가 다니던 시절에 이쪽 골목은 주로 노점상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골목이거든요. 메인로드 쪽도 물론 이제 노점상들이 많이 점령했지만 이렇게 카페들이나 술집들이 이렇게 죽치고 이렇게 쭉 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여기를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쪽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난 느낌입니다. 지금 뭐 거의 다들 길거리에서 더 자유롭게 그냥 여유있게 퍼져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동안 이제 유튜브로 저도 이쪽 동네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고 고생했던 그 시절을 보내고 다시 옛날 그 배낭여행자들의 성지로 돌아왔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배낭여행의 성지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여행하기 좋은 장소 중에 하나로 이제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카오산로드가 유명했던 게 배낭여행자들이 저가 숙소를 찾아서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서양 관광객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즐기기 위한 곳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제가 다닐 때는 현지인들은 카오산로드에 거의 잘 안 왔습니다. 카오산 문화 자체가 약간 좀 하급 문화 취급받던 시절이죠. 원래는 아속에 숙소 잡기 전에 이쪽 카오산로드 쪽으로 알아보다가 제가 원하는 숙소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속역에 아무 숙소나 지금 정한 건데 아마 제가 이쪽 여기 안 왔으면은 그 아속역에 잡은 걸 굉장히 후회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쪽 카오산로드 와보니까 카오산도 제가 기억하던 그런 카오산로드가 아니어가지고 그쪽에 숙소를 잡은 것 자체가 크게 뭐 후회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 감성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쪽 카오산로드를 온 거긴 한데 물론 이제 그 변화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게 안 변하고 카오산로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큰 오산이겠죠. 그래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골목길에 조금이나마 그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와, 이쪽 사원 뒤쪽 골목길이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네요. 이쪽 길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여기 지금 맥주 팔고 술 팔고 뭐 음식 파는 지역이 그 골목 출입이 그냥 그 트럭들이 와가지고 장사하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네요. 이쪽에서는 저희 람포트리 빌리지가 유명했는데 이제 호텔로 변했고요. 지금 맥주 가격을 체크했는데 저는 제가 앉아가지고 마실 가격이 돈이 안 되네요. 제가 사 먹는 가격에 일단 3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지불하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돌아보고 옛날 추억 생각해가지고 좀 저기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외국 애들은 저 툭툭 타고 다니는 거는 여전하네요. 예전에 저 항상 그 이쪽 카우산우드의 바가지의 대명사를 불리던 애들이었는데 지금이나 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절 뒤편이라고 향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뒷짐이 계속 나오네요. 여기에 한인 숙소도 유명해가지고 한국 배낭여행객들도 많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여기 어딘가에도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겠네요. 골목길 자체가 완전히 번해버려가지고 제가 길을 잘 이제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낭여행 거의 끝낼 무렵에 이제 그 카오산로드는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그 저가 숙소는 그 안에서 생존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인 상대로 하는 저가 숙소들은 이쪽 외곽으로 카오산로드 외곽 쪽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쪽에 한 며칠 머물렀었는데요. 며칠이 꽤 오래 있었죠. 그때 그냥 도미토리 룸이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운영하시는 분이 도미토리로는 장사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하여튼 그때 이쪽으로 저도 저가 숙소를 찾아가지고 장기 좀 체류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쪽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어서 이쪽 동네로 왔는데 이쪽 동네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지는 않았네요. 여기 저 앞에 가게가 제가 아침마다 태국 커피를 마시던 곳입니다. 그 할머니가 태국말 안 통해도 알아서 커피를 타주시던 곳인데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는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 태국 쪽에 보행자 거리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뭔가 유명한 관광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상을 보다가 검색해가지고 왔는데 쏨얏이라는 역에 근처에 있는 보행자 거리입니다. 뭐가 유명한지 몰라가지고 일단 대충 그냥 한번 둘러보고 이 거리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여행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리 걷기는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태국의 그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엄청난 크기의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데 이 더운 나라에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구역을 걷는 동안에 제가 걷는 구역이 차이나타운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확인을 했지만은 원래 차이나타운에 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태국 방콕 시내를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변 쪽 말고 이제 시장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네요. 주로 옷 관련 포목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 골목을 따라서 계속 걷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끝이 안 보이는 시장 같았습니다. 물품들도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 관광객들도 꽤 섞여 있어가지고 시장 골목 자체가 꽤 흥미로운 장소였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을 확장한 큰 시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완전 지치더라고요. 저는 아까 거기서 골목에서 거기가 한 골목만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엄청나게 길게 형성되어 있네요. 찾기를 건너서도 시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여기 시장도 구역별로 파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저는 처음이고 무작정 걷다 보니까 구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어떤 물품들이 주 대상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는 시장을 걷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느낌이었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차이나타운 쪽까지 걸어왔는데 이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게들이 완전 붉은색입니다. 다 차이나타운 특색의 색깔을 띠고 있죠. 약간 그 템프 안에 뭔가 다른 느낌의 소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게 또 제가 여기서 뭐 두리안을 샀더니 제가 중국인인 줄 알고 중국말로 다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으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뭐 태국말로 저한테 말을 치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말까지 저한테 말을 시키네요. 어쩌다 걷다 보니까 지금 차이나타운에 왔는데요. 차이나타운 안쪽에 있는 아파트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으시시한 느낌이 나는 아파트 형상입니다. 아까 차이나타운에서 저 짜오프라야 강 쪽으로 강변으로 걸어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걸어왔더니 이쪽 짜오프라야 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같은 느낌이죠? 차이나타운을 쭉 걷다가 방콕의 해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짜오프라야 강 강변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강변에는 데이트하는 학생들과 인스타에 사진을 남기기 위한 학생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놀고 있더라고요. 강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짜오프라야 강변으로 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강변에 늘어서 있는 큰 빌딩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변한 태국의 방콕 그 수도의 모습을 보는 하나의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방파와라는 곳에 왔습니다. 도심에서 좀 벗어난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한적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곳 좀 강변 쪽에서 여유를 즐겨보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가 봅니다. 방콕의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박루앙에 왔습니다. 방콕은 수로로 잘 연결된 수도이다 보니까 작은 강들 옆으로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루앙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인데 관광지화 되어 가지고
꽤 유명해진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치고 그렇게 많이 북적거리지도 않고 평화로운 방콕 시민들의 마을을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여유롭게 걷다 보면은 평화로운 마음이 드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오토바이 소리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한가한 마을을 걷고 있으니까 방콕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쪽 방파이는 현지인들 사는 집과 이게 관광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의 마을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말이 좀 더 이게 굉장히 성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주중에 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태국 돈무안공항에 와 있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적었네요. 여기도 많이 변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기억하던 모습하고 거의 뭐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치앙마이에서 겨울을 나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 출발지로 치앙마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치앙마이 자체는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익숙한 도시이긴 하지만 그동안 또 많이 변해 있었더라고요. 치앙마이의 변한 모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운하마을도 그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 때는 운하마을 자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 관광지화된 작은 운하마을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평화롭게 잠깐 걸기 좋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일정상 딱 하룻밤 머무는 치앙마이이기 때문에 딴 데 어디 가기는 되게 애매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걸을 수 있는 운하마을이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났기 때문에 제가 방문한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태국의 소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할까요? 3년 동안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태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계속 보고는 있었지만 실제 제가 체험하고 느낀 그 느낌과는 같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태국을 방문하고 그 느낌들을 새로 알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피부로 느끼니까 다시 또 태국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태국을 방문할 때쯤이면 제가 방문했던 이번에 태국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고 저는 또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는 낡은 여행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시간 속에 좋은 추억거리를 하나 남기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추억을 하나 안고 갑니다.